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특히 이들의 고용 관계 혹은 배치 과정과 그리고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국가 주도하에 외국인 근로자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착취나 인권 유린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식적인 경로이건 비공식적인 경로이건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그렇다면 이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맥락과 구체적인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러 조건들은 지역이 내포한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험이 발생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주변화된 위치성을 고려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주변화된 집단이라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이러한 농촌 지역에 놓이게 될 때 이들의 취약성을 야기하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데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인터뷰,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현장 답사와 인터뷰는 2020년 4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론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확대되면서 농업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역의 자유화입니다. 이 무역의 자유화로 여러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들이 초국적 기업의 몫이 되고, 대다수의 농가들은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실제로 늘지 않는 불균형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농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들은 기계화를 추진을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만 남겨둔 채 결국 다수의 영세농들은 대안으로 저임금 국가의 이주 노동자에 의존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찬가지로 1960년대 공업국가로 발전하려는 목표 하에 도시로 노동력을 집중시켰고, 또 이 도시로 집중된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결과 농촌은 빠르게 노동력이 유출되었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촌 경제 자체도 급속도로 황폐화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산지 육성과 경제작물 재배로 농업 구조를 재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가에서는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상품화에 많은 자본을 투입시켰다가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질 소득은 하락하는 시스템이 고착하게 되고, 결국 이 또한 빈곤화와 농촌의 빈곤화와 양극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빈곤화와 더불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농촌의 인구 급감으로 인한 노동력의 고령화, 농촌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6.4%로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인 14.9%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촌 지역 인프라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농촌 지역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교육, 문화, 여가 활동과 관련된 기초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의 빈곤화, 공동화로 인한 영향은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농촌 지역의 높은 유병률과 우울 수준이나 혹은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단절 및 격리 경험으로 공동체가 약화되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하자면 네. 먼저 그 전에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제도적으로는 2002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농업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그러나 산업연수생 제도는 처음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신설된 고용허가 제도는 초기부터 농축산업 부분을 마련해서 농업 부분에 적절한 노동력 공급을 꾀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농업 부분은 작물의 생장 주기에 따라서 노동력 수요의 변동이 굉장히 커서 평균 수요에 따라서 상용 근로자를 고용할 시에는 농한기에는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고 농번기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불법 파견을 시행하게 되고 결국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마찰을 빚거나 근무지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 농사 현장에 이렇게 상용 근로자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를 적용을 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부문 근무처 추가 제도라든지 농축산업 표준 근로계약서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 취업 형태로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신설하여서 농번기에 급증하는 일시적인 노동력 수요를 위한 공급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안에서 노동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 규모 기준에 그리고 농가 규모 기준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농가 규모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제도조차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비공식 고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실제 유입 규모를 수요와 실제 유입 규모를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서 농업 부문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관습적으로 불법이지만 불법은 아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제적으로는 이동성이 높은 존재이지만 정착국에 도착한 후 지역적으로는 격리되고 고정된 존재로 제도에 의해서 혹은 고용주에 의해서 사회구조적 측면에 의해서 이동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성의 통제는 이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거나 취약한 상태에 놓였을 때 벗어나기 어렵게 작용하는 등 이들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입 과정을 중개 및 배치 과정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이들의 취약성을 야기하는 행위자로는 특히 중개인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복잡해진
행정 절차로 인해서 모집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여러 형태의 중개인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업체 및 브로커, 혹은 오야지라 불리는 좀 한국에서 조금 오래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혹은 결혼 이주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근로자들의 중개를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였는데요. 특히 계절 근로자 제도는 3개월 혹은 5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이기 때문에 중개인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에 따라 중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또 이는 미등록 체류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미등록 외국인들은 주로 국내의 인력업체나 브로커 등으로 불리는 비공식 중개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오야지라고 불리는 비공식 중개인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또 한국 문화나 한국인에 익숙하고, 또 운전이 가능한 분들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장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이동수단을 제공해주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 미등록 이주자들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나 혹은 언어적, 사회적 장벽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중간에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또 부과를 한다든지, 이 오야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꾸려진 근로자들은 보통 단기 방문 형태로 입국해서 대형 버스에 몸을 싣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알선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서 농촌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전에 노동 시간이라든지 강도, 휴식 시간 등 자신이 처하게 될 노동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착취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이들이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들이 마치 단체 관광처럼 숙소, 대형 버스, 농장만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배정을 받으면 작업장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등록 근로자들과는 달리 미등록 근로자들은 좋은 고용 조건이라든지 적절한 노동 강도, 혹은 고용주와의 우호적인 관계, 끊이지 않는 일거리 같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작업장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자들은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서 노동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동이 어려운 등록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농업 부분 고용 환경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용 허가제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1일 계약을 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알선하는 인력 업체에서도 명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9시부터 6시,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명시하고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그래도 명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농사일의 경우에는 일당으로
1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로 시간이나 조건이 없다는 점은 고용주들이 24시간 동안 이들의 노동력을 구매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야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유명무실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 단위의 노동 계약은 사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약에서 제시된 근로 조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고용 관계에서의 취약성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작물의 생장 주기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변동이 크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마을의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빌려주거나 농한기에 농장이 아닌 다른 곳에 보내 일을 시키기도 하는 등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보통 고용주 인력업체 혹은 스스로 숙소를 구해서 지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주로 농막이나 기숙사, 원룸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굉장히 공용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위생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뭐 소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공용 시설의 위생 문제 같은 열악함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열악한 숙소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장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립된 주거지는 선주민이나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접촉 빈도도 굉장히 빈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식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밭 한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규칙한 노동을 하고 난 이후에 여가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맺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빈약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부족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고용주들이 이들을 자의적으로 생활을 통제할 때 취약한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던 점은 이 모든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도 와이파이라는 가상 모빌리티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그런 불안을 혹은 불만을 재울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것들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로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또 발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 가상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농업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축이고, 이들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도가 턱없이 이 수요를 포괄하고 있지 못해서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 및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또 농촌 지역의 열악한 사회 조건들이 외국인의 주변화된 위치성과 결합해서 더욱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권적인 접근으로 이들의 유입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이들의 삶이 안정될 때 농촌 지역의 공동체 역시 건강해질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